자, 스토커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삼성전자가 기업 가치 제고 전략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앞으로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앞으로 이슈는 어디로 간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가지고 자세하게 살펴보고요. 아마 유관 종목으로는 삼성전기, 삼성 SDI, 로봇, 전고체, 현대차, LG 에너지 솔루션 모든 종목군들이 다 담겨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과 이란 전쟁이 이제 3주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국장은 앞으로 괜찮다.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계속되고 있어서 괜찮다. 그 디테일을 좀 설명을 드리고 삼성전자가 반도체 가치 사슬 핵심에는 삼성전기가 거기 들어가 있다. 그래서 삼성전기가 앞으로 왜 좋아지고 있는지 그 부분 살펴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가치 제고 전략에는 반도체가 있고 배터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로봇과 미래 먹거리에는 삼성 SDI가 한 축을 담당해줘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삼성전자가 모든 걸 해왔는데 삼성 SDI는 성장 기조의 산업으로서 갈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걸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재용 회장과 최주선 사장이 유럽 출장의 결과물이 언제 나올 건가? 그런 내용까지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과 이란 전쟁 지금 3주가 넘어섰고 이제 4주가 가는데 지금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의 핵물질 시설이나 미사일 제도 시설의 60% 이상 이른바 다 파괴를 시켰다. 그래서 전쟁이 생각보다 일찍 끝날 것 같다. 이런 메시지를 내놨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해병대가 한 2,500명 정도 되죠. 지금 오키나와에서 출발해서 아마 이제 다음 주 중반 되면 호르무즈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가스전을 공격하지 않으면 이스라엘도 이란의 가스전과 유조선을 이른바 기름 시설에 공격하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잖아요. 결국 핵심 인프라는 파괴하지 말고 우리 전쟁할 것은 하자. 뭐 이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늘 얘기하지만 저는 인류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과정을 다 뚫고 지나가고 와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1차 대전, 2차 대전, 많은 전쟁들. 그리고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5년차가 됐는데 사실상 후지부지 됐고 그들만의 리그가 돼버렸잖아요. 지금 세계적으로 이게 유가가 흔들리고 한 이유는 미국 증시 흔들리고 한 이유는 유가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가가 지금 100달러가 넘어서 105달러 전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정할 거라고 봐요. 미국이 살기 위해서라도 조정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 11월에 중간선거를 위해서라도 저는 조정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정은 어떻게든 협상 모드로 갈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본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걸 너무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른바 자산시장의 투자의 타이밍을 놓쳐버릴 수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확실한 자본시장 활성화. 지난 수요일 날이었던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금융감독원 그리고 또 증권거래소 등등 그 자본시장에 대해서 한국은 프리미엄 시장으로 만들겠다. 그런 메시지를 남겼잖아요. 그러면서 서학개미가 한국에 돌아오게 되면은 이른바 세액공제를 크게 해주겠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 서학개미가 미국에 투자한 돈이 100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돈 중에서는 한 30조, 40조는 돌아올 걸로 보고요. 또 하나는 부동산 후속 입법 곧 나오죠. 그런데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어떻게든 부동산의 망국적인 내용 끊겠다. 지금 강남, 송파, 용산 다 매물이 나오고 있고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한데 이 부분이 뭐 일부는 뭐 버티면 이긴다. 근데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유세가 입법으로도 올라가고 아마
지금 이재명 정부가 아직 1년도 안 지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부동산이 꺾이게 되면 부동산의 기대 심리가 역시 자본시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거다. 그리고 지금 자본시장 활성화법, 지금 그 이 야당이 행안위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은 이 부분이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야당 위원장이 협조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뭐 강력하게 하고 있어서 지금 뭐 자타 주석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시너지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 빨라질 겁니다. 또 하나는 모건 스탠리 편입 주수가 반드시 한국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그 한 올해 들어서만 거의 한 50조 가까이 팔았는데 이렇게 팔았다는 것은 반대로 50조의 투자 유입처가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시장을 봤으면 좋겠다. 자, 먼저 이제 삼성전자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19일에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AI 선도 기업으로서 도약하겠다. 신성장 포트폴리오 사업을 강화하겠다. 이 메시지 속에는 AI 기반의 AI 및 첨단 로봇 미래형 사업 구조로 사업을 집행하겠다. 그러니까 삼성그룹의 사업들이 반도체는 세계적인 최고의 반도체 주도권을 확보를 유지하겠다. 그리고 HBM 고부가 메모리의 확고한 위상을 확보하겠다. 이 두 가지는 기존에 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AI의 선도 기업 도약하고 신성장 포트폴리오에서 첨단 로봇, 미래형 사업 이런 것들을 성장 모멘텀으로 제시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AI 반도체 쪽에는 올해 110조 정도 이상의 시설 투자를 하겠다고 했어요. 110조. 자,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저희가 이제 투자의 키워드가 있는데 하나는 첨단 로봇, 그리고 매드테크. 이 매드테크는 의료 기술이죠. 그러니까 의료 장비 기술이 있는 기업을 인수할 수도 있다. 투자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또 하나는 전장. 이 전장은 삼성전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삼성전기. 그리고 HVAC. 이게 이제 AI 산업이 발달하고 데이터 투자가 많아지면서 이 공조, 냉각 쪽에 상당한 부가가치가 있고 이쪽에 이제 계속 발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앞으로 의미 있는 투자와 M&A를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놨단 말이죠. 자, 이 안에 삼성그룹이 올해 주력을 갈 종목군들이 어디가 있는 것인가를 다 담겨 있습니다.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 SDI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매드테크는 제 가족회원의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는 종목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매드테크는 매드라는 게 의료 기술 쪽인데 기술력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로봇 수술 기구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글로벌 의료 장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대체 기술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코멘트를 드려요. 자, 삼성전기가 이제 지금 조금 이제 조정을 거치고 있죠. 지금 46만 7,500원, 12,000원 정도 오늘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는데 삼성전기 단기간에 빨리 올랐죠. 기술적 지표도 한번 볼까요? 삼성전기 기술적 지표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삼성전기 주가가 지금 여기 와 있죠. 46만 7천원. 차트로 보게 되면 이중 고점에 들어가 있죠. 그죠? 근데 이렇게 와 있는데 지금 일봉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는데 좀 길게 볼까요? 크게 볼까요? 이렇게 파동이 와 있습니다. 그죠? 자, 지금 일봉이 이렇게 돼 있는데 주봉을 한번 볼까요? 주봉으로 보니까 한번 지난번에 강세 왔다가 2주 연속 살짝 거쳤다가 이번 주에 또 한번 48만 8,500원까지 왔습니다. 월봉으로 보게 되면 매물대가 없이 올라가는 구조. 이게 이제 전형적인 우상향 패턴인데 저는 이제 이건 들고 계시는 분은 들고 가는 게 맞다.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참고로 저는 이제 가족회원에서는 이 부분을 탑픽으로 저는 포트폴리오에 이제 편입이 되어 있음을 제가 이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주가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럼 삼성전기가 지금 작년에는 11조 3,100억의 매출을 올렸고 영업이익이 9,100억, 순이익이 7,500억, 배당금 2,350원. 26년 올해 12조 5천억 매출에 영업이익이 1조 2천억. 아마 올해 순이익이 아마 1조 1천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럼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 왜 이렇게 관심 있느냐? 이게 이제 이 삼성전기가 전장 산업이 전장.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삼성그룹이 삼성전자가 이 올해 전장 산업 쪽에 투자를 강화하겠다. 이 부분은 로봇 그리고 이런 쪽에 인프라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는 것과 매치가 됐는데 그 핵심 기업 중에 하나도 삼성전기가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삼성전기가 생산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MLCC라고 그래서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들어가는 이제 칩이 있는데 이 부분이 세계 1위가 일본의 무라타 산업, 이게 45% 갖고 있고 삼성전기 40%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물량이 딸려요. 그러니까 가격 인상 계획이 나왔어요. 일본에서 문제 나왔고 가격 인상 나오면 무조건 수익 좋아지죠. 지금 반도체가 이렇게 올라간 이유 중 하나는 수익이 갑자기 가파르게 좋아지면서 삼성전자가 10만 전자가 역대 최고가에 있는데 20만 전자를 뚫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온 거죠. 이런 이슈가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자율주행이 고도화되고 또 피지컬 AI가 활성화되면 한 대당 3,000개의 MLCC 칩이 들어갔던 게 한 대당 2만 개 이상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수요가 폭증하는 거죠, 폭증. 자, 또 하나는 이제 이 유리기판이 있는데 이게 생산도 안 됐어요. 올해 하반기에 이제 생산 들어가고 내년부터 양산이 되는데 이 유리기판이 뭐냐고 하면 반도체에 이제 이 반도체에 HBM이라든지 칩을 만들게 되면 기판 있잖아요, 기판. 다 플라스틱 기판이잖아요. 이 플라스틱 기판인데 이 플라스틱 기판이 이제 유리로 바뀐다는 거예요, 유리로. 유리로 바뀌게 되면 전력 소모가 떨어지고 데이터 전달력이 높아지고 그리고 힘이 이제 고열이 되면 휘어지는 게 줄어들어서 굉장히 이른바 그 데이터 손실률이 적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나 인텔이나 AMD 세계적인 기업들이 전부 다 유리기판으로 다 체인지할 가능성이 크다.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마이크론 등등 뭐 세계적인 몇 개 기업들이 이제 이 유리기판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 유리기판을 만드는데 이 부분은 AI 인프라 투자와 맞물리면서 수요가 계속 이제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난다. 이제 그런 전망치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강한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삼성전기가 이제 이 전장으로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눈, 카메라죠. 카메라가 로봇의 눈입니다. 카메라가 눈을 보려면은 눈을 통해서 이렇게 시야를 확보하는데 그게 이제 부품인데 그게 이제 액추레이터라고 합니다. 액추레이터. 그런데 삼성전기가 이 액추레이터 쪽에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듈을 만드는 부분들이 테슬라에 납품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른바 로봇과 자율주행과 반도체가 다 걸려 있어요. 삼성전기에. 그래서 삼성전기가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고 또 올해 하반기에 멕시코에 휴머노이드 전용 카메라 모듈 공장을 이제 세워서 양산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성장 거점도 좋아지는 거죠. 멕시코에 로봇 모듈레이터 공장 가동하고 유리기판 내년 양산하고 MLCC 가격 올라가고 여러 가지 테마들이 막 맞물려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서 전장산업을 활성화시킨 것도 여기 삼성전기가 핵심 키워드에 있다. 이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영상 하나고요. 자, 이어서 계속해서 동영상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섹션, 삼성 SDI 확 달라진 사업 방향, 뿌림 결실 거둔다.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작년 5월 달부터 6월 달부터 얘기했었는데 삼성 SDI가 16만 원대, 17만 원 이하, 16만 원대 갔을 때도 이거 기회 왔습니다라고 하면서 갔고요. 또 제가 이제 가족 회원님들을 그때도 운영했었고, 그때도 제가 스톡코피 일반 회원님들한테 다 알려드렸어요. 삼성 SDI가 삼성 LG엔솔의 주가를 역전해버린다. 그때 LG엔솔은 30만 원이었고 삼성 SDI는 17만 원 미만이었어요. 지금 뒤집어졌잖아요. 1년도 안 돼서. 제 말을 신뢰했던 사람들은 좀 도움이 됐을 것 같고. 자,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삼성 SDI가 크게 네 가지의 먹거리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 하나는 전고체, 하나는 ESS, 하나는 하이브리드, 하나는 현대차의 협력 론칭 사업. 이게 이제 올해부터 앞으로 한 3년 동안 삼성 SDI가 치고 나갈 이 네 가지의 키워드입니다. 이 네 가지가 삼성 SDI가 앞으로 여러분들의 주가를 아마 상당 부분 일조할 거다 봅니다. 최주선 사장이 이 주총에 18일 날 주총이 있었죠. 여기서 이제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최주선 사장은 승부사입니다. 승부사. 이 사람 메시지 보게 되면은 올해 이후에 AI 등 전방 산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배터리 산업이 성장 가속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배터리는 이전부터 그랬는데, 이게 이제 AI라든지 ESS라든지 이 전방 산업, 이 전방 산업이라는 것은 핵심 인프라를 얘기하는 거니까 로봇도 포함되는 거죠. 여기에서 메시지가 올해 하반기 확실하게 흑자 전환하겠다, 턴어라운드 하겠다. 그러면서 전기차, ESS, 로봇 수주 다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단기 실적, 중장기 성장 동력 다 확보하겠다. 그 행간에 기술 포트폴리오로 삼성이 내세우는 기술만이 살 길인데 그걸 끌어올리겠다, 그렇게 메시지를 냈고요. 여기에 핵심 네 가지는 LFP 배터리, 미드니켈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나트륨 배터리, 이 네 가지가 핵심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 여러분이 투자를 할 때 저는 지금도 생각해요. 그 옛날에 저도 이제 조금 어느새 제가 이제 나이가 먹은 것 같아요. 그 유머 1번지라는 제가 이제 봤을 때 항상 보게 되면은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이제 내려가거라 그랬잖아요. 그 가르칠 게 없다의 기본은 항상 보게 되면은 그 인프라, 기본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가장 성과가 되는 것처럼 인프라를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북미의 전기차 확대는 시간 문제예요. 지금 미국의 전기차가 IRA 보조금 안 준다고 그러니까 줄어들었다고 그러죠. 줄어들었어요. 작년도에 9월 달 이후에 한 최대 40%까지 줄었으니까. 그런데 올해 2월 달부터 전기차가 다시 판매가 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도 생각해 봐야 되고요. 미국의 소비자가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의 기본적으로는, 세계적으로는 휘발유차에서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로 전동으로 가고 있어요. 그것은 가격이 싸고 비싸고를 떠나서 소비자가 편하고 이롭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AI 데이터 센터는 미래의 문제. AI 산업이 이제 기본적으로 되고 있죠. 여러분 많이 챗 GPT, 제미나이, 오픈 AI, 여러 가지의 AI 솔루션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이 쓰고 있죠. 점차 많이 힘들고 궁금한 것들은 이제는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검색을 통해서 구글을 통해서 알았는데, 요즘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면 싹 알려져 있잖아요. 찾는 것들을 더 간단하게. AI 산업은 인프라는 계속 늘어난다. 앞으로는 공공재도 늘어난다. 전기 인프라. 주민센터에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도 AI로도 훨씬 바뀔 것 같다. ESS. 앞으로 AI가 늘고, 그 다음에 전력은 굉장히 부족하죠. 뭐 현대일렉, LS일렉, 그 다음에 산일전기, 효성중공업, 이런 회사들 주가가
현대인력은 2만 원짜리 주가가 120만 원 넘었고, 효성중공업은 5만 원짜리 주가가 230만 원 넘었고, LS인력은 뭐 몇천 원짜리 주가가 몇십만 원 넘었고,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전력 부족에 따르는 UPS, 전력 관리 산업 시스템이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뜬 거예요. 그 다음에 뜬 게 이제 ESS, 국가와 공공기관, 대기업들. 이쪽에 가고 있어요. 결국 현대인력이라든지 효성중공업이 뭐 수백만 원 가버렸던 배경은 역시 전력 쪽에 그 테마가 있는데, 역시 ESS도 이미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이 ESS는 아직 산업이 열리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충분하게 미래 산업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피지컬 AI 시대. 노동력은 부족하죠. 물론 현대차가 28년도부터 현대차 조립 공장에 피지컬 AI를 투입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피지컬 AI를 하려면 삼성그룹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계속 올라와 버린 이유가 바로 이제 로봇 시대, 그리고 어려운 부분, 원전이라든지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피지컬 AI라든지 로봇들이 사람을 대체해서 생산성을 늘리는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는 이제 배터리가 핵심 역할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전력도 포함이 된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어디가 미래가 있는가, 이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유럽에서 그 정책이 좀 바뀌었죠. 그 중에 하나가 앞으로는 이제 유럽에서는 보조금을 주는데, 많은 유럽의 독일, 프랑스의 전기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게 되면 이렇게 보조금을 줍니다. 뭐 2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줘요. 그게 전기차가 잘 팔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보조금을 이제 다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는 전기차는 70% 이상 EU 내에서 생산이 되는 차에 한해서 보조금을 주고요. 배터리는 재료가 적어도 70% 이상 EU 내에서 만들어진 배터리여야 보조금을 줄 수 있다.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EU를 가장 먼저 그 점령했던 게 우리나라였는데, 중국의 저가형 LFP 배터리 때문에 다 밀려버렸잖아요. 지금 이제 BYD가 가장 많이 팔린 차가 돼가지고 테슬라를 밀어내고 있잖아요. 경차에서. 그러다 보니까 또 수혜를 누렸는데, BYD, EV 에너지 이런 그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공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공장을 세워서 가동을 준비 중인 회사도 있고 내년에 가동을 하는 회사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LG와 삼성과 SK는 전부 다 100기가 내에 배터리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고도화시키고 있고 또 제품을 다양화시키고 있어서 이런 유럽의 정책 변화를 통해서 좋은 더 기회를 맞았어요. 물론 중국도 이제 공장을 세워서 시험하고 공장을 이제 가동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BYD도 한 연산 최대 30만 대까지 자동차를 만들고 배터리를 만들고, CATL도 독일과 헝가리에 공장을 만들었고, EV 에너지는 내년도에 양산 시스템 갖췄고, 뭐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단 일본의 파나소닉은 공장이 없습니다. 파나소닉은 미국 공장도 없어요. 유럽 공장도 없어요. 일본 내에만 공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배터리 산업이, 파나소닉이 상당 부분 테슬라를 기반으로 원통형 배터리를 통해서 올라왔지만 고민인 거예요. 자동차 산업도 고민이고 이 배터리 산업도 고민인 것이죠. 자, 여기 부분에 이제 CATL의 매출 분석이라는 걸 제가 올려놨는데, CATL이 제가 얘기했지만 작년에 15조 4천억의 순이익을 냈어요. 그 다음에 90조의 매출을 올렸고, 90조의 매출을 올려서 15조의 순이익을 냈으니까 이 영업이익률이, 순이익률이 어마무시한 겁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그동안에
CATL이 전기차를 중심이었는데 작년에는 ESS가 더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매출 그 순이익 가치가 26.7%, 전기차가 23.8%. 그러니까 차세대 성장 동력인데 그 핵심 키워드가 북미, ESS, 미국이죠. 그다음에 유럽, 이 두 곳에서 많이 성장을 했어요. 물론 이제 가장 많이 오다를 딴 것은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 우리나라가 진출할 수 없기 때문에 빼고 북미에서 CATL이 90%, 중국 기업들이 90%, 유럽에서도 90%의 ESS를 캐파를 차지했는데 이게 이제 그대로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한테 상당히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되느냐? 올해는 CATL이 점유율 50% 이하, 중국 기업들이 50% 이하로 떨어집니다. 작년에는 90% 이상. 근데 앞으로 내년도에는 더 떨어져, 30%. 28년도에는 20% 미만 더 떨어집니다. 자, 삼성 SDI가 지금 ESS 분야만 테슬라 3조, 미국 에너지 기업 1.5조, 에너지 인프라 기업 2조, 국내에서 1조,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지금 합쳐놓은 게 거의 한 9조 정도를 불렀어요. ESS 납품은 보통 1년 단위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에 CATL이 167, 리튬이 69, EV 에너지가 66, 그리고 BRD가 48, 그 다음에 CALB가 40, 고션이 25. 중국 기업들이 ESS 분야에서만 이렇게 많은 기가 공급을 했습니다. 삼성은 12, LG가 10밖에 안 되죠. 자, 또 하나 이제 삼성이 SDI가 올해 인터배터리에서 가장 강력하게 내세운 게 두 가지. 하나는 이 BBU. BBU는 AI 데이터 센터의 서버의 사이에 넣는 작은 이제 렉인데 이 BBU가 필수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ESS. 이 두 가지 쪽에 삼성이 인터배터리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중점을 두게 또 선언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게 되면 ESS와 BBU는 늘 수밖에 없는 구조죠. 자, 이 BBU는 삼성이 이제 마켓쉐어의 한 50% 이상을 갖고 있고 세계에서 이른바 템리스 기술을 확보해서 아마 이제 훨씬 더 많이 판매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하이브리드 시장에서 한번 볼게요. 하이브리드 시장. 자, 올해 중요한 데이터인데 현대차가 올해 1월달, 2월달에 깜짝 놀란 데이터를 냈습니다. 2월달에 현대차가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53% 늘었어요. 작년 2월 대비. 하이브리드만. 그 중에서 기아의 테일러라이드가 37% 늘었습니다. 기아차가. 또 전기차도 작년 같은 기간 대비 6% 늘었습니다. 1월 달에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7% 줄었어요. 그런데 2월 달에는 작년 2월 달 대비 6%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2월 달에 일수도 적은데 더 늘었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고. 하이브리드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56% 늘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월 달에. 1월 달에는 50% 늘었어요. 이 내용 자체가 매우 의미가 있죠. 작년에 현대차가 그 전체 판매량이 미국에서만 98만 4천 대, 기아가 85만 2천 대, 거기에서 하이브리드가 19만 8천 대, 그 다음에 전기차가 11만 대. 합치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183만 대의 차를 팔았는데 하이브리드가 33만 대, 전기차가 15만 8천 대, 내연기관차가 휘발유차죠. 134만 7천 대 이렇게 팔렸습니다.
자, 유럽에서도 올해 1월 달에 자동차 판매량을 봤더니 하이브리드가 38.6% 팔렸습니다. 하이브리드. 작년에 12월 달에 33% 나왔는데 올해 1월 달에는 38.6%더 늘었습니다. 여기 보시죠. 휘발유차는 22.5였는데 22로 줄었습니다. 전기차는 22.6이었는데 19.3이었어요. 하이브리드는 33.7인데 38.6으로 늘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10.7에서 9.8입니다. 가장 많이 는 게 하이브리드. 휘발유차는 22.5에서 22로 줄었습니다. 자, 근데 현대차는 삼성 SDI는 이미 작년도에 늘어나는 하이브리드 전기차용 원형 배터리, 이 원형입니다, 원형. 고출력 원형 배터리를 수주하겠다. 내년도 양산하겠다. 이렇게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리미엄 하이니켓 46파이 원통형 수주도 계속하겠다. 내년에 양산하겠다. 이렇게 메시지를 냈죠.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작년에 미국에서 토탈 1630만 대 차가 팔렸는데 전기차가 127만 대 팔렸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내연기관차가 75.2% 차지했고요. 하이브리드가 16.9, 전기차가 7.8. 자, 중요한 것은 21년도에 휘발유차가 92.8에서 75.2로 줄었습니다. 4년 만에. 4년 만에 하이브리드는 5.3에서 16.9로 늘었고 전기차는 3에서 7.8로 늘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올해 26년도에 미국에서는 전기차, 플러그인, 수소차가 이게 합쳐가지고 45%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휘발유차와 그 다음에 경유차는 아마 55%로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휘발유차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아직까지는 미국인데 미국의 휘발유차는 갈수록 더 줄 것이다. 작년까지 75.2%인데 올해는 아마 55%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급락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수소차는 합쳐서 45로 올라간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유럽에 작년에 1327만 대 차가 팔렸는데 전기차가 392만 대 팔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작년도에 35.5%의 휘발유차가 팔렸어요. 하이브리드가 35%, 전기차가 29.5%. 그런데 26년도에는 합쳐서 73%, 그 다음 휘발유차는 27%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 유럽도 이렇게 하이브리드가 급증하고 있어요. 벌써 1월 달만 보더라도 작년 12월 달에 33.7% 하이브리드가 38.6으로 껑충 뛰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삼성 SDI가 성장 가치로서 하이브리드 쪽에다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다. 결국 자동차가 수백만 대 팔리고 있는데 전기차는 이제 팔고 있는데 전기차도 팔고 하이브리드도 팔고, 근데 하이브리드가 가격을 고추려고 하는 거죠. 원통형 고추려고 해가지고 이전보다 출력을 더 높여서 가격을 높여받는다. 마진은 또 올라가는 거죠. 이미 삼성 SDI는 여러 업체와 협의 중이고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봐서는 분명하게 곧 발표를 할 것 같다. 여기에서 제가 막바지 단계라고 했죠. 여러 업체 협의라고 했죠. 삼성 이재용 회장이 3월 13일 날 유럽에서 귀국을 했는데 벤츠 회장을 만나고 왔다고 그랬죠. 여기에는 최주선 사장 갔습니다. 그러면 어떤 논의를 했겠느냐. 바로 이거죠.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그것은 이제
하이니켓 고출력 배터리입니다. 또 하나는 전고체 배터리. 이 세 가지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발표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저는 조심스럽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가 있냐면은 토요타가 올해 미국스 전기차 3종을 출시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전기차를 이제 안 탄다고 좀 줄이고 있는데 토요타가 이제 미국에서 토요타 브랜드로 나오는 전기차 3종을 늘려서 확대해요. 토요타는 고민이 커요. 왜냐하면 토요타가 하이브리드는 세계 최강인데 전기차는 세계 최약체입니다. 그래서 늘어나고 있는 유럽 시장과 미국의 소비자를 생각한다면 자동차의 미래를 본다면 전기차를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혼다는 달라요. 혼다는 전기차를 미리 들어갔는데 작년도 창업 59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가 났어요. 그래서 출시 예정이었던 3종 전기차를 전부 다 그냥 취소시켜버렸어요. 이 오하이오 공장, LG와 혼다 오하이오 공장을 LG 엔솔이 혼다에 매각했어요. 3조 5천억 정도 되나요? 그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LG는 이 공장을 렌탈로 해서 합작 공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장을 혼다가 하이브리드 배터리로 방향을 바꿔버렸어요. 그 말은 뭐냐면 혼다가 미국에서 전기차를 내니까 잘 안 팔리니까, 그리고 너무 경기도 치열하니까 잘 팔리는 하이브리드로 선회해서 우선은 하이브리드, 그리고 전기차, 그 다음 ESS, 이렇게 이 배터리 생산 설비를 좀 분점하겠다. 이렇게 전략을 바꿨다는 거죠. 작년에 현대 기아 전기차 판매를 보게 되면, 브랜드별로 보게 되면, 아이오닉 5가 14만 대, 16만 대. 그 다음에 이제, 제네시스 전기차 아이오닉 9, 아이오닉 6 이렇게 팔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브랜드를 팔았다는 거고, 아이오닉 5가 미국에서만 4만 7천 대 팔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아를 보게 되면 EV6가 8만 9만 대, EV3가 10만 12만 대. 이 EV3는 기아가 만든 가장 적은 SUV급 차죠. 이게 작년 초에 내놨는데 대성공을 거둬서 특히 EU 쪽에서 많이 팔렸습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세계적으로 이제 하이브리드 차를 보게 되면 토요타가 작년에 443만 대, BYD가 229만 대, 현대차가 109만 대, 폭스바겐 85만 대, 그 다음에 혼다가 55만 대. 혼다가 하이브리드 많이 팔리죠. 그리고 르노, 닛산이 45만 대.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벤츠가 없죠. 벤츠가 10위 안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벤츠의 고민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벤츠가 삼성 SDI의 하이브리드 배터리의 고출력 배터리 가지고 새롭게 프로모션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작년에 전기차 판매 보시게 되면 BYD가 이제 185만 대, 테슬라가 145만 대, 지리그룹, 중국의 지리그룹이 한 120만 대, 폭스바겐 90만 대. 그 다음에 창안, 상하이 자동차, 7위, 다 중국 기업들이죠. 그리고 현대차가 63만 대. 현대차는 많이 팔렸어요. 그 다음 BMW 45만 대, 림모터 30만 대. 자, 이 내용을 보더라도 여기에는 토요타가 없어요. 이 전기차 부분에 토요타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일본에 혼다도 없어요. 닛산도 없어요. 일본 자동차의 숙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는 커지고 있는데 하이브리드는 괜찮은데 전기차에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 기아차가 가장
선두국으로 투자를 포트폴리오를 잘 짜놓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어찌됐거나 그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늘고 있어요. 유럽은 올해 450만 대 이상의 전기차, 작년 375만 대. 미국은 작년에 162만 대인데 올해 177만 대 정도 예측했는데 이제 봐야 알겠지만 꾸준하게 미국의 전기차가 늘고 난다면 이 역시 어마무시한 성과고 2차 전지 섹터가 새롭게 평가받을 중요한 모멘텀이 될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어찌됐거나 작년에 2070만 대 정도 세계적으로 팔렸고 팩트입니다. 팩트. 24년도에 1763만 대. 아마 이런 추세로 가게 되면 2030년도에는 5,100만 대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적어도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못 가도 한 4,400만 대 이상은 팔린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삼성과 현대 협력 사업이 본격화된다. 제가 이 말씀 드렸죠. 저에게 아까 모두에 설명드렸던 이 부분입니다. 전고체, ESS, 하이브리드, 현대차 론칭 사업. 이게 이제 있는데, 현대기아가 이제 북미에서 팔린 차의 전체 흐름을 보게 되면 하이브리드가 많이 팔렸어요. 하이브리드가. 기아차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그런데 유럽에서 팔린 차도 보게 되면 하이브리드가 많이 팔렸습니다. 전기차도 많이 팔리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올해 이제 그 삼성 SDI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삼성 SDI는 현대 기아차에 한 번도 국내 배터리를 공급한 적이 없어요. 처음으로 올해 하는 거예요. GV90. 순수 전기차. EV2. EV3보다 더 작은 스몰 사이즈 SUV. 유럽용입니다. 유럽용. 그 다음에 아이오닉 3. 이것은 북미를 타겟으로 한 현대가 만들어낸 각형 배터리를 달고 만듭니다. 현대에서 전기차가 많이 팔리는 게 아이오닉 3인데 아이오닉 3가 북미에 나오면 잘 팔릴 것으로 보이고 EV3가 아니라 EV2. 물론 삼성 SDI는 LFP가 아니라 각형, 미드니켓 중심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EV3보다 더 작은 EV2가 나오게 되면 이 역시 상당 부분 날개를 달 가능성이 크고 현대가 내는 가장 비싼 차. 지금 현대가 만드는 가장 비싼 게 지금 그랜저 GV90이죠. 승용차. 그런데 이 차는 그 2억 원 상당. 최저 1억 4천에서 2억 상당. BMW와 아우디와 벤츠를 경쟁으로 한 BMW 상당. 여기에 삼성의 고출력 각형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이 세 가지 차종이 올해 처음으로 판매가 돼요. 아마 이게 이제 아직 이슈가 안 되고 있죠. 근데 저는 이 부분도 이슈가 될 거라고 봅니다. 결국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주가는 빠르게 오를 수 있겠죠. 결국 그래서 올해 삼성 SDI는 작년에는 전기차 27.1기가, ESS 12기가에서 37.3인데 올해는 미니멈 60기가 이상. LG 에너지 솔루션은 전기차 86.9기가, ESS 10기가에서 96.9기가인데 올해는 미니멈 123기가 이상의 배터리를 납품을 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시각을 볼 것인가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로 보시게 되면 종합하겠습니다. 26년과 27년 내년부터 슈퍼사이클이에요. 그래서 배터리는 올해 하반기도 좋아지지만 내년 28년 더 좋은 실적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흐름도 가게 되면 LG든 삼성이든 SK이노베이션은 주가는 반영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 경제 증시가 올해
코스피가 7,500 정도가 하반기에 여전히 유효한 관점에서 보게 되면 매우 긍정적 시그널이 살아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정비할 때 삼성그룹의 방점이 어디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미래 산업이 어디로 가고 있나, 그것을 좀 잘 파악한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종목을 선택하는 그런 지혜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